BMO 스타디움은 로스앤젤레스 FC가 FC 댈러스를 1대 0으로 힘겹게 꺾으며 역사적인 밤을 기록했습니다. 이 최소 득점 승리는 거시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LAFC는 2026 MLS 시즌 개막 이후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며 클럽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반 45분 내내 FC 댈러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그야말로 2층 버스 템백을 끌고 왔습니다. 원정팀의 사사, 2로우 블록 로우 블록, 밀집 수비. 전술은 철근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구축되어 페널티 박스 앞에 생존을 위한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이 극단적인 밀집 수비는 LAFC의 파괴적인 공격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고 홈팀의 극도의 답답함과 숨막히는 고전 속에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경기의 전환점은 55분에 찾아왔습니다. 익숙해 보이던 공격 전개 상황에서 미드필더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기습적이고도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눈 깜짝할 새 궤적을 그리며 골문 구석에 꽂혔고 선제골이자 경기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결정지은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언론과 팬들은 일제히 마르티네스의 환상적인 슈팅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믹스트 존 공동 취재구역에 들어선 이 베네수엘라 미드필더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향해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기장을 돌고 있는 주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묘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후반전 시작 전 둥글게 모인 허들 원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손흥민의 소리 없는 비밀스러운 제스처 하나가 댈러스의 템백 수비 시스템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댈러스의 콘크리트 수비와 습관의 무력함 55분 득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전반전의 전술적 답답함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축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이 오직 손흥민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잔인한 생존 게임을 펼친 FC 댈러스의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우리는 출구 없는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FC 댈러스는 볼 점유율 고작 36%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잔뜩 웅크렸죠. 우리가 그들의 진영으로 공을 몰고 갈 때마다 LAFC 선수단 전체의 본능적인 습관은 고개를 들어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넣기 위해 손흥민이나 데니스 부앙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댈러스 코칭 스태프가 우리의 그런 습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미드필더는 그 답답함을 해부했습니다. 소니, 손흥민가 공을 잡거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갈 때면 즉시 최소 3명에서 4명의 하얀 유니폼들이 거친 파울도 불사하며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44분에 나온 그의 스텝 오버. 헛다리 짚기와 벼락 같은 슈팅마저 막혀버렸죠. 페널티 박스 안에는 단 1mm의 틈조차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극도의 짜증과 답답함을 안고 하프타임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분명한 건 후반전에도 우리가 옛날 습관대로 기계처럼 소니를 향해 밀집 수비 속으로 공을 우겨 넣는다면 그들의 템백 덫에 완전히 걸려들어 무기력한 무승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등 뒤의 암호. 조종자의 보이지 않는 제스처 전술판의 교착 상태 앞에서 해결책은 감독의 지시가 아닌 피치 위 리더의 시야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티네스는 경기 중 가장 기묘하면서도 값진 순간을 폭로했습니다. 바로 주심이 후반전 시작, 휘슬을 불기 직전 잔디 위에서 둥글게 모여 나눈 짧은 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11명이 피치로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원을 그리며 모였을 때 저는 소니의 바로 오른쪽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모든 디테일을 회상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가자 얘들아, 저 수비를 부셔버리자, 템포를 더 끌어올려.
라며 익숙한 구호를 크게 외치는 동안 소니는 극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제 어깨를 2번 세게 두드렸죠.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은 그의 왼손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등 뒤로 감춘 왼손이 딱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지를 곧게 펴고 그 손가락을 양옆으로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라는 신호.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제게 단 한마디의 말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의 손가락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당시의 당혹감을 인정했습니다. 그 손가락 흔들기로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려는 걸까? 전방 압박을 하지 말라는 건가? 중원에서 패스 미스를 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라인을 너무 올리지 말라는 건가? 저는 그 엄청난 혼란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품은 채 2번째 45분을 맞이하기 위해 피치로 걸어 나갔습니다. 55분 깨달음의 순간, 손흥민의 두뇌가 만들어낸 원더골 그 모든 혼란, 검지손가락 암호에 대한 모든 의문은 경기 시작 55분 만에 번쩍하고 밝혀졌습니다.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마르티네스는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중거리 슛을 때리게 한 결정적 계기, 즉 자신의 깨달음의 순간을 분석했습니다. 55분, 우리는 댈러스 진영으로 공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숨 가쁜 템포로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공이 이 선으로 흘러나왔고 뼛속까지 스며든 본능적인 습관에 따라 저는 고개를 들어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손흥민의 위치부터 찾았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미쳤습니다. 무려 7명의 댈러스 수비수들이 16.5m 페널티 박스 안쪽 깊숙이 물러나 오직 소니와 부안가만을 에워싸며 모든 무게 중심과 시선을 그들에게 고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극단적인 집중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들이 소니의 스프린트를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제 눈앞인 14구역 존 14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이 선 중앙 구역에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 광활한 공간이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전반전의 습관대로 소니를 향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우겨 넣으려 팔을 치켜든 바로 그 찰나, 제 잠재의식 속에서 등 뒤에서 계속 흔들리던 검지손가락의 잔상이 마치 비상벨처럼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소리 없는 메시지를 해독해낸 것입니다. 소니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더 이상 내게 패스하지 마. 놈들의 시선은 온통 내게 쏠려 있어. 나는 잊어버려. 바깥에 있는 이 넓은 공간은 너의 것이야. 직접 슛을 때려. 망설임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암시적인 손가락 흔들기 덕분에 저는 패스하려던 망설임을 즉각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치기 딱 좋은 타이밍으로 공을 한번 밀어놓은 뒤 왼발에 모든 힘을 실어 휘둘렀습니다. 골망이 찢어질 듯한 득점. 여러분, 그 골은 제 2발의 힘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천재의 두뇌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확정한 득점이었습니다. 인력의 절대 권력, 주장을 향한 헌사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주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현대 축구에서 어시스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비록 전광판에 손흥민의 공식적인 어시스트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경기 전체 판도를 지배한 진정한 설계자임을 단언했습니다. 골을 넣은 직후 저는 혼자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 소니를 껴안고 그의 귀에 대고 소리쳤죠. 이해했어요. 형 손가락이 무슨 뜻인지 알아챘다고요. 마르티네스가 세리머니 순간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그저 크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속삭였습니다. 슈팅 정말 끝내줬어. 꼬마야 마이 보이. 이 베네수엘라 미드필더는 전술에 대한 철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언론들은 손흥민이 침묵하고 있다느니 필드골이 없다느니 떠들어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자들입니다. 피치 위에서 그가 만들어내는 그 무시무시한 인력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미끼가 되어 상대 선수 7명을 끌고 다니며 저같이 이름 없는 미드필더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냅니다. 소니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등 뒤에서 보낸 작은 제스처 하나로 짧은 허들 원진, 시간 동안 그 원더골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댈러스의 수비 시스템을 해킹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껏 그 어떤 선수에게서도 본 적 없는 최고 경지에 오른 경기 조종 권력입니다. LAFC의 개막 5연승 대기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번호 7번 주장이 만들어낸 전술적 걸작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검지손가락 암호 폭로는 즉각 축구 전술 포럼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고 전문가들로부터 절대적인 경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매튜 도일 /MLS 수석 전술 분석가 트위터. 마르티네스의 이야기는 주변부 사고의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스템이 슈퍼스타에게 공을 우겨넣는 습관에 갇혀 있을 때 손흥민은 비언어적 소통을 이용해 그 습관을 깨고 동료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했다. 그것은 스트라이커의 탈을 쓴 감독의 사고방식이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어시스트의 메스트로 전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축구에서 오프 더 볼 어시스트, 오프볼 어시스트, 공 없는 어시스트는 수치로 측정하기 가장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다. 손흥민이 댈러스 수비가 자신에게 과부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료들에게 패스를 멈추라고 지시한 것은 그가 머릿속에 히트맵을 띄워놓고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LAFC는 이 두뇌 덕분에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55분의 득점은 단순한 환상적인 중거리 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동료의 심리를 정교하게 조종한 과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증언을 통해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검지손가락 흔들기는 FC 댈러스 수비 시스템의 폐쇄성을 낱낱이 발가벗기는 동시에 주변 위성 선수들의 자신감을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하기 위해 공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으로 적을 유인하고 두뇌로 동료가 검을 휘두를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의 일부를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인하고 평안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애정을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저희는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깊이 존중합니다.